네. 중국 산문에 대해서 오늘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한대 산문은 여러분 보시면은 책에서 이제 잘 정리가 이 부분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말기에서 한나라까지 이제 중국 의론문이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자기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산문에 해당이 되겠어요. 주로 이제 상소문을 중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상소가 무엇입니까? 예, 임금에게 천자에게 글을 쓰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전국 말기 어, 상소문 같은 경우에는 한비자, 한비의 존한 그리고 이사의 간 축객서 뭐 요런 게 해당이 되겠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이거 두 개 이제 어떤 성격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이사 아시죠? 진나라 때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진나라의 통일을 이룬 명재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비는 사실 누군가 하면 이사하고 동문수학한 서로 라이벌이자 네, 같은 어, 순자 밑에서 공부를 한 어, 같은 동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이 조금 이제 길이 달랐는데 한비는 한나라에 여기 이제 한나라에 충성을 하게 되고 이사 같은 경우에 다른데 초나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나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진나라에서 중요한 관직을 다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했고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소전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전 소전이 있는데 한자의 발전 단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대전 소전 이렇게 이제 전체자만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그런 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전으로 이 진나라 이후 이제 한자가 정비된 후에 문장의 기능이 더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냐면 이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권력이 있다 보니까 진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여기저기에 그것을 기리는 비문을 많이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이사가 글을 씁니다 주로. 거기서 이제 이사의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전을 확인을 하고 그걸 보면서 그때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대의 산문은 우리 책에서 약간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론문 그리고 사전문 두 종류로 발전을 합니다. 정론문은 뭐냐면은 이 론자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논거를 펴는 그런 산문 형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소문 위주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장르로 분화하게 됩니다. 사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자가 들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역사에 관련된 산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로 이제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어요. 처음으로 뭐냐면은 자기 의견을 계속 이제 개진을 하는데 특히 누구한테 이 의견을 드립니까? 임금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무엇을 공부할 거예요? 예.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책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여러 장르로 분화한다는데 뭐가 분화한다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정론문이 분화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정론하는 이 상소문이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두리뭉술하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전부 자리를 잡아서 한대 이후로는 끝에 이렇게 끝나요. 무슨 무슨 주, 무슨 무슨 소, 무슨 무슨 표, 무슨 무슨 책 이런 식이죠. 여러분 주하고 소 찾아보시면 이거 그냥 상소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상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소에 해당이 되겠고요. 어, 이 소에 이제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 나오는데 보시면은 논귀 속소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게 바로 소구나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한테 자기 의견을 여기는 자기 의견을 논해 가지고 바치는
어떤 상성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소에 대해서는 개념을 아셨고, 표는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표는 뭐냐면은 표시를 하다 하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임금한테 아뢰는 그런 글인데, 가장 대표적인 표는 출사표입니다. 예, 삼국지에 나오죠. 너무 유명한 제갈량, 제갈공명의 출사표가 이제 이 표의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책은 혹시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나요? 아, 이 책은 책략, 예, 뭔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들이 의견을 구해가지고 이거 책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러합니다 하고 자기 방안을 올릴 때 이제 책이라고 뒤에 써가지고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책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게 율곡 이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천도책을 올렸어요. 예, 그걸로 이제 글 잘 써가지고 이제 장원급제도 하는데, 천도, 도읍을 옮기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책략, 예, 요거를 이제 쓰셨고요. 또 누가 있냐면은 정조 때 오면은 정조 임금이 문체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아, 지금 우리가 문체가 지금 조금 오염됐다, 고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문체 반정 이런 것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문체책이라고 해서 자기가 문체에 대한 생각을 올리고, 예, 그런 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제조가 되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는 이거 그리고 이 두 개, 얽힌 관계, 요거를 좀 역사적으로 좀 재미가 있어서 요걸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다른데 자료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터넷 자료를 지금 현재에서는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먼저 한비자의 존한이 어떤 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한나라는 진나라를 섬긴 지 30년이나 되었으나 전쟁 때는 진나라의 방패가 되었고 평화가 오면 진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나라하고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진나라가 한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을 했고, 이러면 이제 한나라는 천하의 원한을 사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이익은 오직 진나라가 차지하고, 네, 그런데 한나라는 곡물까지 바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나라의 중심들은 머지않아 우리 한나라를 정벌하겠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존하는 존재할 존자, 한나라는 이 한나라. 그래서 한비자가 자기가 있는 한나라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나라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하는 그런 글이 되겠어요. 실제로 이 글을 잘 썼다고 하고, 이 글을 읽고 어, 어, 특히 이제 한비자를 진나라 그때 왕이었던 진시황이 황제였던 진시황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 전부터 높이 평가를 했는데 한비자로부터 이 존한이라는 글까지 받고 나서는 한나라는 침략하면 안 되겠다 하고 침략을 잠시 미룬다고 합니다. 성공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존한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론, 자기의 어떤 어, 논거하는 바를 밝히는 글이 이 시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유세가들이 계속 이제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 여기서 여러분 한비자하고 이사의 관계를 잠깐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렸는데 순자의 순자 밑에서 동문수학하는 관계였다. 근데 사실 라이벌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그 자료도 있지만은 제가 한번 나무 위키에서 가져와 보겠어요. 한 한비자 나무 위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바로 뜨죠. 예,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걸 미리 검토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나무위키 같은 이런 소스가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이제 옛날부터 한나라에 산 거예요. 존한의 그 한자입니다. 그죠? 그런 걸 알겠고, 자 그리고 법치주의 법과, 그런데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은 유가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유가였고 나중에 이제 순자 밑에서 배운다. 여기 나오죠? 이사 보이십니까? 진의 이사. 근데 이게 이제 이사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게 이제 나옵니다. 진의 이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처음에 순자 밑에서 동문서를 했는데 이제 한비자는 약간 말더듬이었어요. 예, 이사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근데 한비자는 겉보기엔 냉철하고 달변가처럼 보이지만은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환심을 사는 일을 잘 못했어요, 한비자가. 근데 학문에 있어서는 이제 이사보다 한비자가 훨씬 뛰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진시황이 굉장히 이 한비자를 존경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읽고, 왜냐하면 이제 한비자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쓰기에 더 몰두를 한 거예요. 글을 엄청 잘 썼어요. 이거 보고 이제 진시황이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사 나오죠. 여기 이사 누르면 바로 이제 나무위키 이사 편이 나오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모습도 약간 간신배처럼 그렇네요.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보면은 원래는 이제 지금 초나라에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순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한비자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이사한테 묻습니다. 왜 진나라로, 나중에 이제 진나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다 갖춰진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출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이사는 그래서 이제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승승장구했죠. 잘 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간축객사 여러분 여기 나오죠.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뭐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해요. 어떤 사태인가 하면은 진나라 귀족들이 지금 이 진나라에서 여러 인재들을 등용하니까 이 외국의 인재들을 이 진나라에서 전부 쫓아내야 된다. 축객령 이거를 지금 상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시행하게 돼요. 축객령이 무엇입니까? 객을 쫓아내는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는 어디서 왔어요? 초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기는 쫓겨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간을 합니다. 간. 축객에 대해서 좀 자기가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어, 자기의 계책, 그러니까 이제 간곡하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가지고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면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지금 진시황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축객령은 결국은 폐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뒤에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사하고 한미자가 어떻게 이제 진나라 이 그 뭐야 진시황하고 사이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어떤 음모 같은 게 발휘가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어, 승자로 보였던 그 사람도 결국은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이런 게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거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고 한나라 지금 산문에 대해서 개설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